네, 반갑습니다. 더블유스피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 간략하게 볼게요. 보는데 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름은 바뀌었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제가 더 편해서 이제 뒤에는 접대비라고 그냥 할게요. 근데 일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년도 거 신고하는 거니까 사실 뭐 명칭은 개정된 지 됐고 여기서 한도가 조금 바뀐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좀 봅시다.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세무조정이 있다. 여기서 이제 증빙과 관련된 거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한도죠. 한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접대비 정의 좀 볼게요. 접대비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여기 접대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법인이 이제 뭐 거래처 관련해서 이제 관계 유지 개선, 접대 교체 뭐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한 게 아니고 뭐 복리후생비로 들어갔어. 후생비. 아니 소모품비로 들어갔어. 그렇다 하더라도 소모품비 하더라도 실질이 접대와 관련된 거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도까지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송금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송금 불산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똑같아요. 명칭은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제가 강의만 접대비라고 할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기타 사유 무조건 기타 사유 줍니다. 무조건 사회 유출은 사회 유출인데 귀속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한도와 관련된 건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그래서 요 세무 조정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도가 좀 바뀌었어요. 한도가 이제 전통시장이 들어왔죠. 일단 좀 봅시다. 접대비와 관련돼서 접대비 광고수님 기부금 전혀 다른 게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특정인에게 그리고 또 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올려드릴 이제 기부금은 또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 처리를 또 해주죠.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우리의 법인 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거지 뭐 주주 임직원 개인적 용도로 쓰는 건 무조건 사유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상여 접대비와 관련된 것 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거, 우리 회사가 아니고 우리 이 개인들이 쓴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채권 약정 포기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관계 유지 개선 이제 채권 약정을 포기한 거 그것도 접대비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물 중에서 이 광고 선전비인데 불특정 다수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한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면요, 그것도 접대비로 분류를 합니다. 대신 그 한도가 3만 원 이하인 건 제외되어 있거든요. 좀 넘어갈게요.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법상. 자, 현물접 대비는 이번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에 올려드린 거에 보면은 이제 제가 법인세 기초특강에서 이게 왜 지금 여기서 하면 제가 좀 빨리 좀 컴팩트하게 찍고 싶은데 요거 하면 20분이 넘을 거예요. 요거만 접대비만 잘 안 나와 현물접 대비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또 부가세에서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간주 공급까지 알아야 됩니다. 간주 공급까지 알아야지만 이제 의제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 현물 접대 나온 회사 있죠? 그것만 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문화 전통시장 접대비. 문화 접대비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통시장 접대비가 이제 생겨서 추가 한도를 해줍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대 문화를 좀 바꾸자. 맨날 술만 먹지 말고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좀 무섭지 않아, 근데? 근데 이제 거래처 이제 대표님하고 이런 거지. 문화를 보러 가고, 박물관을 같이 가. 좀 뭔가 좀 소름 돋지 않아? 차라리 한도 안 받고 말지. 그죠? 넘어가요. 자, 전통시장, 새로 개정된 거죠.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접대를, 물건을 사라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런 소비성, 예를 들어서 호텔의 주점업 같은 건 안 되고요. 그거 하면은, 뒤에서 나오지만 한도를 더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고. 접대비 기소 시기는요, 이게 뒤에서 공부할 우리가 기부금이랑 달라요. 기부금은 현금주의거든요, 무조건. 내가 진짜 실제로 현금이 나간 그때를 하지만 그 뒤에 가서 한번 보고요. 접대는 그렇잖아요. 귀속 시기가 무조건 접대 행위 한 날이에요. 금액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미지급하더라도 접대 행위를 한 날 무조건 그때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세무조정이 나온다. 접대 행위 때 해야 되는 건데 혹여나 이거를 비용 처리 안 했다. 그럼 일단 송금사님 유보죠. 여기서는. 그죠? 추인되는 겁니다. 유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무용 승용차부터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유보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인세 기초특강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차입니다. 시기차이. 유보는. 요때 송금이 됐으면 다시 손불이 되는 거예요. 왜?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추인된다. 그래서 요 행위를 한 날로 접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앞에서 한 건 증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에서 증빙 먼저 해야 돼요. 쭉 해가지고 우리가 단계 토탈 접대비가 얼마인지 구했는데 여기서 바로 한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증빙 체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돼요. 봅시다. 자, 증빙 불비. 접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증빙된 게 없어. 그럼 무조건 이거 송금물산 접대비 상여 처리합니다. 상여.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돼서 증빙이 아예 없으면 그냥 상여 처리해버리고요. 미적격 증빙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적격 증빙을 받긴 받았는데 이 법인세법상에서 충족되는 증빙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갑니다. 이거 나오죠?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여러분. 한도 초과랑 똑같아요, 여러분. 뒤에서 한도 초과 또 기타 사회 유출인데 요것도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사실 요건 잘 안 나오고 요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증 책임 여기 만약에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 생리연수나 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주를 받아야 되는데 미적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법에서 법인세 처리하냐? 접대비가 좀 달라졌는데 같아졌어요. 이제 10,000원이었는데 30,000원으로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30,000원 초과 금액은 인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30,000원 이하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송금물산의 기타세 요거 말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요게. 그래서 요것도 무조건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요것도 무조건이에요. 됐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됐죠? 접대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경조사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20만원으로 올라가죠? 이건 바뀐 게 없습니다. 20만원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게, 원래 적격 증빙이 임직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다른 법 비용에서는요, 이게 적격 증빙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만은? 법인에서 이 접대비에서만큼은 요것도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미적격 증빙으로 봐요. 그래서 개인 간의 임직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서 접대를 썼다. 그럼 이거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그 증빙과 관련된 걸 먼저 처리하고요.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걸 다 또 해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접대한도 두 번째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한도 중에 있지만 일반 한도 봅시다. 일반 한도는요. 기본 금액 1,200에는 중소기업 같은 게 3,600이죠. 그리고 사업 월수로 이제 안분 계산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수익 금액 기준에 따라 더해 줍니다. 이건 기본 금액이고 매출에 따라서 요건 이제 갭상 회계상이에요. 회계상 그 금액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적용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적용률 그대로고요. 그래서 100억까지 0.3%. 이건 사실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근데 만약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률에다가 또 10%를 해버려. 됐죠? 뭐 특수관계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저희 본 적 없어요. 어쨌든 본 적 없지만 뭐 현대인데 현대 글로비스야. 그럼 특수관계잖아. 그 매출을 띄워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매출은 10%로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반 수익 금액 투수관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뭐예요? 요 일반 한도에 문화접 대비 같은 경우에는 20%만큼을 더해주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게 개정이 된 거죠. 24년도께 10%를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는 어떻게 돼요? 쭉 한도 더해보면 일반 한도에다가 문화접 대비 20% 그리고 전통시장 10%가 합산한 금액이 되겠죠, 한도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뭐 15년도 뭐 이럴 때 합격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계속 생긴 겁니다. 문화를 좀 바꿔보죠. 접대와 관련된 거. 이렇게 돼서 전체 계산이 된 겁니다. 전체 세무조정 다 봤어요. 접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한도 초과되면 송금물산 접대비 이것도 무조건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접대비에서는 뭐 별게 없어. 그러면 증빙에서 관련돼서는 미적격 증빙 같은 경우에 송금물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오겠고 한도 초과된 것도 송금물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증빙 불비 했고 그리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도 초과된 거를 기타 사회 유출로 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제가 이제 현물 접대비와 관련된 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이준 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